50강에서는 기저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기저의 성질 말고도 따로 강의를 만들기에는 너무 자잘자잘한 내용들이라서 다루기 애매했던 내용들을 다 뭉쳐서 여기다가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좀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증명해볼까 해요.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Rn의 부분 공간 V에 대해서 이 V의 차원이라는 거 있죠? 이 차원의 정의를 우리가 기저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차원이라는 값이 V에서 선형 독립일 수 있는 벡터들의 최대 개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차원인데 벡터를 4개나 가져오면 걔네들끼리는 당연히 선형 독립일 수가 없겠죠. 되게 당연해 보이는 명제인데 이런 건 어떻게 증명을 하냐? 보통 이런 건 귀루법으로 증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최대 개수라고 했으니까 최대 개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V의 차원을 어떤 상수 C라고 할 때 C보다 많은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있는데 V1부터 VC까지 한 다음에 C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C 플러스 1까지 있다고 해볼까요? 지금 이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이 집합이 지금 선형 독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집합 B의 스팬이 V가 된다면 그럼 이 집합 B는 V의 베이시스이기도 하죠. 물론 스팬이 V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차원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베이시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C 플러스 1개인데 그럼 C 플러스 1과 C가 같게 되네요. 모순이죠? 그러면 이게 스팬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런데 이 V1부터 VC 플러스 1까지는 어차피 전부 다 V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V에서 뽑은 걸로 스팬을 만들었는데 그게 V를 벗어날 일은 없으니까 결국엔 이게 속한다는 뜻이겠죠, V에. 그러니까 V- 스팬 B라는 집합에서 어떤 또 다른 원소 V의 C 플러스 2라고 할까요? 이런 원소 하나를 끄집어내서 원래 있던 집합 B에다가 이 원소 하나를 추가한 집합, 이 집합을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할까요? 이 집합은 또 선형 독립이 되죠. 왜냐면 스팬 B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벡터들의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팬에 있지 않은 원소를 뽑았으니까 선형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선형 결합인 건 어차피 스팬에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이 스팬 B-가 V랑 같을 것이냐 혹은 다를 것이냐. 근데 같으면 이제 B-가 기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멘션이 지금 B-의 개수는 C 플러스 2니까 이게 C랑 같다는 것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고요. 만약에 다르다면 지금 이 위에서 했던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또 V에서 이 스팬 B-를 또 뺀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원소 또 V의 C 플러스 3를 뽑은 다음에 또 스팬을 만들죠. 이번엔 B의 2-라고 할까요? 이 B의 2-라는 것은 결국에는 B의 다시에다가 V의 C 플러스 3을 추가한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B에 몇 다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이 집합의 개수가 n개가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합의 스팬이 V가 안 된다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V라면 그러면 기저가 돼서 결국에는 이것의 차원은 기저의 원소의 개수니까 결국엔 n이 되죠. 그런데 이 n이 C와 같다? 이거 모순이죠. 왜냐면 하여튼 n은 C보다는 큰 수잖아요. C에다 계속 1, 2 이렇게 더해가지고 커져 오다가 n이 된 건데 그게 C랑 같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이 C를 n보다는 작은 수로 가정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V의 차원이 원래 공간의 차원보다는 적어도 한 차수 떨어진 거라는 소리예요. 같은 차수였을 경우에는 또 따로 다뤄볼게요. 하여튼 이 경우에도 모순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의 스팬조차도 V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에 V에서 이 스팬 B 알파 이것을 뺀 게 공집합은 아니니까 여기서 어떤 원소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어떤 V 알파라고 할까요? 이런 원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V 알파라는 것은 B의 알파에 있는 모든 원소와 선형 독립이죠. 왜냐면 그 스팬을 뺀 거에서 뽑은 원소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와 또 V 알파가 서로 선형 독립이라는 것은 총 n 플러스 1개의 원소가 선형 독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V는 Rn의 부분 공간이었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다 합쳐서 총 n 플러스 1개니까 다시 이름을 붙여서 V1부터 Vn 플러스 1까지로 이름을 다시 붙인다면 이 n 플러스 1개의 벡터들이 선형 독립일 리가 없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선형 독립이면 지금 V1부터 Vn 플러스 1까지는 n 차원의 벡터들이니까 얘네들을 열벡터를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지 말고 일일이 다 써서 표현을 한다면 이 V1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V11 이렇게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V12 쭉쭉 가서 V1n, n 차원이니까 n개의 좌표가 있겠죠. V2도 마찬가지로 V21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Vn 플러스 1까지 가겠죠. 지금 이러한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열벡터로 나타낸다면 v1, v2 이런 행렬이겠죠. 그런데 이 행렬은 지금 몇 곱하기 몇 행렬인가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행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래 서로 선형 독립이던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선형 독립이니까 어떤 식으로 잡아볼까요? 좀 간단하게 2, 0 이거랑 선형 독립이려면 0, 1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요? 이 두 개는 당연히 선형 독립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래 선형 독립이던 벡터 두 개에다가 차원을 높여서 맨 마지막 좌표에 0을 추가하고 이것도 차원을 높여서 맨 마지막 좌표에 0을 추가한 이런 새로운 벡터 v1, v2에 대해서 이 v1과 v2가 다시 선형 독립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0을 추가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래 선형 독립이던 벡터가 단지 한 줄 딱 추가해서 0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다시 선형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경우는 절대 없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기죠. V1과 V2가 선형 결합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상수배로서 표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마지막에 0을 추가한 벡터가 선형 결합이 돼버렸다면 결국에는 이 두 벡터는 어떤 상수배 C배를 한 거랑 같아졌다는 소린데 이 C는 지금 여기로 C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벡터에서 마지막 걸 지우더라도 그 상수배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V1과 V2는 그대로 선형 결합이죠? 그러니까 0을 추가했을 때 선형 결합이려면 0을 뺐을 때도 이미 선형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0이 없을 때 선형 독립이었다면 0을 추가한다고 해서 선형 결합으로 바뀔 리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벡터들의 맨 마지막에다가 다 0을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랑 좀 달라졌죠? 이제 이거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v1부터 vn 플러스 1까지는 선형 독립인 벡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거기 0을 추가한다고 한들 이것들이 선형 독립이 아닐 리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대로 선형 독립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렬에서 각각의 열벡터가 선형 독립이면 그 행렬은 뭐죠? 가역 행렬 아닌가요? 그런데 영행을 포함하고 있는 행렬이 가역 행렬일 수가 있어요? 절대 없죠. 왜냐면 영행을 포함하고 있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잖아요. 그런데 디터미넌트가 0이면 비가역 행렬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부 다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C보다 많은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C와 N이 같았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아래로 내려서 조금 살펴볼까요? C랑 N이 같았다는 것은 V의 차원조차도 N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n이란 것이 최대 개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엔 n 플러스 1개의 벡터들이 선형 독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v는 결국에는 Rn의 부분 공간이었고 그러므로 아까 바로 위에서 n 플러스 1개 선형 독립인 벡터가 있을 수 없다는 건 증명이 됐으니까 이것도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차원은 선형 독립일 수 있는 벡터들의 최대 개수다. 이게 결론이에요. 또 당연해 보이는 걸 몇 개 증명을 해볼게요. 뭐 이런 걸 해볼까요? V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 그것에 또 부분 공간인 어떤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이 둘의 차원을 비교해보죠. 어느 차원이 더 클 것 같나요? 좀 당연해 보이는데 V가 더 크지 않을까요?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분 공간은 자기의 상위 공간의 차원을 넘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귀로법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면 이런 거겠죠. 이걸 가정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말로 해서 귀로법 쓸 거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 것이냐 그냥 정의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디멘션의 정의 자체가 베이시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니까 그 정의 그대로 얘의 베이시스를 뭐 B, 얘의 베이시스를 B 다시라고 하면 지금 이것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절대값 표시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서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해서 복잡해지니까 위에 증명해 놓은 걸 가져와서 쓰죠. 차원이라는 것은 선형 독립일 수 있는 최대 개수다. 이거 아까 증명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이 몇 개가 있다고 할까요? 디멘션 W개 있겠죠? 그런데 이건 기저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선형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총 디멘션 W개만큼의 선형 독립인 벡터가 있는 건데 이 W는 이 V의 부분 집합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W의 원소라면 이 각각의 V1부터 V 디멘션 W까지는 V의 원소이기도 하잖아요. 부분 집합이니까. 그런데 V에서 선형 독립일 수 있는 벡터들의 최대 개수는 디멘션 V개인데 지금 이것들이 디멘션 V개보다 많단 말이죠. 그럼 모순이죠. 이거보다 많은 개수의 선형 독립인 벡터가 존재할 수 없는데 V에서. 그런데 그런 벡터가 존재한다고 해버렸으니까 그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해서 증명이 끝나죠. 제가 왜 자잘한 명제들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또 다른 거 하나 살펴보죠. 어떤 벡터 공간 V의 차원이 K라면 V에서 뽑아온 K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들이 있을 때 이 벡터들은 결국은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원래 베이시스가 되려면은 집합 B는 첫 번째 선형 독립이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스팬이 V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냥 이 K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베이시스가 된다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뭐겠어요. 그냥 선형 독립인 K개를 모아놓으면 자동적으로 스팬 B가 V가 된다는 걸 증명해주기만 하면 그게 베이시스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겠죠. 이런 거 전부 다 귀류법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팬 B가 V가 안 된다고 해보죠. 그렇다는 것은 이 V- 스팬 집합에서 어떤 새로운 벡터 하나를 끄집어내서 K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집합 B-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V1부터 K 플러스 1까지요. 얘네들은 다 선형 독립인 집합인 거예요. 왜냐면은 스팬이 아닌 거에서 뽑았으니까 선형 독립일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또 이제 스팬 B-가 V가 되면은 이게 기저가 된다는 소린데, 그럼 차원이 K라는 것이 모순이죠. 이것의 개수는 지금 K 플러스 1개인데 차원이 K라고 하는 것의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팬이 안 되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원소를 하나씩 추가시켜가면서 집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차원이 계속 올라가는 일밖에 안 생겨요. 차원이 떨어질 일은 절대 없어요. 그 모든 경우가 이 디멘션이 K라는 것에 모순이 돼요. K보다 많은 개수를 원소로 하는 베이시스가 생겨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스팬 B가 V가 아닐 경우에 이 B라는 집합에서 뭔가 하나의 원소를 빼서 VI라고 할까요? 이 I는 1부터 K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뺀 집합을 B0라고 하고, 이 B0가 스팬했을 때 V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일 절대 없죠. 선형 독립인 K개의 벡터를 스팬한 것이 V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개수의 벡터를 스팬했는데 V가 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스팬이란 것은 애초에 V에 속하는 집합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스팬 B0도 스팬 B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스팬의 정의 자체를 살펴보면 너무 당연하죠. B에 있는 것을 쭉 다 스팬한 거랑 B0에 있는 걸 스팬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B0가 B보다 더 원소의 개수가 하나 적은데, 심지어 개수만 적은 게 아니라 원래 같은 집합이었는데 거기서 원소 하나를 뺀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얘가 속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팬 B가 V랑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속할 때 이 V에서 같지가 않다는 건데, 얘가 얘랑 같을 리가 있나요? 얘가 이거 속하는데 얘는 안 같은데 얘가 같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팬 B는 V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K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를 가져오면 이 스팬이 되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항상 베이시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잘한 내용들이라서 10분 컷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강의가 길어지네요.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남은 부분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 내용 저는 논리에 비약 없이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길어졌는데, 실제로 수학을 전공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것도 증명 하나도 안 해줄 거예요. n차원인데 n 플러스 1차원 벡터 선형 독립일 수 없지? 그게 넘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 비약이 심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의 속도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속도감에 너무 익숙해지시게 공부를 하시면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수학을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괜히 제 강의 때문에 발목을 붙잡히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좀 속도감 있는 이해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